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에 치러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더 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 605명 가운데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나은 토론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토론 직후 미 달러화 가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물론 외환시장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달러 약세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달러 엔 환율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140엔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서 나카가와 준코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은 지난 7월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통화정책 여건은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일본 장기금리가 급등하며 테이퍼링 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머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지는 것이 미국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인프라 비용도 증가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지며 미국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10월에 꼭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금융분석기관 펀드스트렛에 따르면 1928년부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를 분석한 결과 변동성 지수가 10월에 최고치를 찍은 경우는 63%에 달했는데요. 다만 S&P 500 지수가 10월에 최저치를 찍은 경우는 33%로 미국 증시가 최저치를 찍은 시기와 변동성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닌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9월 금리 인하 폭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근원 CPI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은 발표 직후에 또 장대 음봉을 그리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나스닥 선물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CPI 발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매매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8월 23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279만 배럴 감소했고 가솔린 재고는 51만 3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노동통계국 보고서를 통해 자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예측치에 부합한 2.5%로 이전치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오른 반면 에너지는 0.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값인 근원 물가 상승률은 끈적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물가는 3.2%로 이전 발표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0.1%포인트 상승한 0.3%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비용이 0.5% 상승하면서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채 10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네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미리 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연휴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 해리스 트럼프 TV 토론이 있었죠. 자,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쨌든 큰 비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해리스가 뭐 우세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맞는데 뭐 아직 또 50일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대선 전까지 뭐 전 세계 시장들이 상당히 요동을 칠 거예요. 변동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아까 이제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안에 내용을 살펴보는데 뭐 주거비 쪽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아직도 스티키한 거죠. 너무나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좀 더 해보고요. 자, 내일은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내일 또 산 넘어 산입니다. 내일은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숫자가 우리한테 펼쳐질까요? 내일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또 내일 이걸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잘 마무리 지셔야 되겠죠. 잘 마무리 지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집중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미국 대선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CPI 발표를 했고 또 내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중간중간 또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주요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올해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어제 나스닥 선물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CPI 이슈로 인해서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약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바로 또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9시 31분경 18,73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우상향을 하면서 10시 22분경 개장 전에는 18,927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금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0.27% 정도 하락한 18,8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한 증권사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관련한 논란이 9월 FOMC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8월의 고용 지표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시장에는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이에 국채금리 하락세 재개와 더불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 시점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 쇼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또 생긴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거 경기 침체 때 동반이 됐었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급증과 같은 고용시장의 불안은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은 9월 FOMC 회의 전까지 이 B컷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CPI만 봐서는 사실은 B컷보다는 베이비 스텝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애매하죠.
뭐 비커스는 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내일도 또 살펴보고 그렇죠.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저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단정을 줘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노동력 시장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이게 정말 오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이어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그죠? 비농업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볼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측치가 있고, 그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전월 대비가 있어요. 전월 대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컨센서스를 잘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가 뭐예요?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한 대로 나와주면 땡큐고, 잘 안 나와주면 지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저번 주 비농업이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뭐 7월 달에 뭐 하리케인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카운트가 안 돼서 비농업에 대한 카운터가 안 돼서 숫자가 뭐 잘못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갔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8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시장은 165 정도 봤죠. 그죠? 근데 예상은 어떻게 돼요? 145 정도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에 또 알맹이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 거기는 민간에 대한 일자리는 그렇게 창출이 많이 안 됐어요. 결국엔 공공에 대한 일자리만 많이 창출이 됐다. 그럼 공공에 대한 일자리는 뭐예요? 양적으로만 일자리가 많아질 뿐이지 질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비농업의 시장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급락의 원인이 됐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실업률이다. 실업률. 자,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7월 달이죠. 7월 달께 4.3%가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현상이 발생을 했죠. 자, 그때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뭐냐면 4.25%가 나왔어요. 그럼 반올림에서 4.3%가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4.2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4.2%된 거야. 그럼 실업률 자체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들이 어떤 현상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크게 좀 키워줬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자, 이론하고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자, 이론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죠. 물론 1년 있다 올 수도 있고 2년 있다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는 없죠. 근데 시장이 계속 그래요. 야, 이 사람도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왜 자꾸 안 오지? 근데 결국엔 거꾸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 상승의 발판을 만들어준 게 뭐냐? 저는 엘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렌이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살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차 경기 침체가 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화가 딱 됐어요. 장단기. 자, 이게 8월 초입니다. 자, 8월 초가 아니라 저번 주예요. 금요일. 자, 2년물이 현재 그때 당시에 3.654였어요. 자, 10년물은 3.716이에요. 그러면 정상화가 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히 우리 시선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장기를 빌리면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자를 좀 세게 받죠. 이자를 세게 받는 대신 내가 너는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10년물이 이자가 셀 수밖에 없죠. 모기지론하고 이제 뭐 학자금 대출 기준 금리가 되게 10년물이 2년물이 일반 예금에 대한 금리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2년 동안 역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화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라보는 게 그럼 정상화 됐다는 걸 역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태까지 11번의 이제 미국이 겪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거의 10번 정도가
이 시점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리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안 맞는다 해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말고는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 잠깐 좀 내릴게요. 오늘도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볼게요.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장 시작되기 전에, 방송 시작되기 전에 이걸 잠깐 봤어요. 근데 2년물이 조금 높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10시 반 미장이 개장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2년물이 3.6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년물이 3.64.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더 낙폭이 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나스닥이 바로 반응하면서 갑자기 위장이 시작되면서 지금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내일 또 한 번 또 기대를 또 시장이 할 거예요. 그럼 뭐를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 자, 우리 시청자들은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되겠다.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죠. 옛날에 6, 7월에 뭐 바이든이 뭐 아파서 뭐 어떻게 뭐 사퇴한다니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 트레이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갔죠. 자, 어떻게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주력 회사가 딱 두 군데예요. 해리스가 미는 거는 AI, 엔비디아가 될 테고요. 자, 트럼프가 미는 회사는 어딜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죠. 거기가 같이 올라간다 그럼 지수 상승하는 거. 어제 올라갔죠. 그죠? 둘이 이제 예를 들어 둘이 하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두 가지의 어떤 회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9월 FOMC 전까지 바라봐야 될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 보시고, 자, 고용지표가 현재 어떻게든 뭐 그렇게 시장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CNN에서 발표되는 PN 그리드예요.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탐욕스럽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또 신뢰가 높겠죠. 자, 지금 왼쪽에 딱 보니까요. 벌써 시계가 추가 왼쪽으로 거꾸로어요. 피어죠. 자, 이제 시장이 다시 또 공포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역설적으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부동산으로 막 돈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생 상품이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히려 파생 상품 하는 사람들을 더 실력 있고 인정을 해줘요. 자, 파생은 뭡니까?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재미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매일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는 차트 공부 강의를 해드리죠. 자, 그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생 상품 하는 게 아니죠. 자, 주식도 되고 코인도 되고 차트 관련 어떤 투자 상품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제 공부하시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갔을 때는 주식을 하시면 되고 오늘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파생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파생은 해지 상품이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투자 안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S&P가 이제 여기서는 125일 이평선을 가지고 어떤 변곡점을 딱 계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한 7월 정도, 7월 초중순 정도에다가 위에 쌍봉을 먼저 꼭지점 하나 만들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8월 초에부터 조금 밀렸다가 이제 9월 달 초에 지금 또 쌍봉을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는 5,500 라인이에요. 그죠? 나스닥은 둘째 하더라도 나스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500을 지지하느냐 저항받느냐가 변곡점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어떻게 될지 아직 화면을 제가 못 봤지만 125핑선을 터치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볼게요. 자, 푸드앤콜 옵션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일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얘는 푸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매도죠. 매도세가 우세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1 밑에 있으면 매수세가 우세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조금 우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모든 차트는 패턴이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7월 초에 초중순이죠.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고 9월 초에 두 번째 바닥이 그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거는 아까보다 얘보다 더 저점이 더 많이 올라가죠. S&P보다. 그죠? 저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0.9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0.1까지는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변곡점은 여기 0.8에서 0.9가 돌파를 하느냐, 저항받느냐가 내일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수로 대응하시면서 그죠? 천명한테 제대로 된 공부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말씀님,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9월 FOMC 전에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부분을 그렇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나오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게 연휴도 이게 질문 잘 해주셨어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주식하시는 분 웬만하면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죠. 네. 옵션 만기에다 금요일 또 미국도 옵션 만기예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빼라고 빼면 좋죠. 솔직히 일단 마음 편한 게 좋잖아요. 언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단 뺐다가 자, FMC가 우리나라 19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죠. 그죠? 자, 그럼 18일까 우리가 연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잠 못 자겠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현금 좀 확보하시면서 그죠? 다음 주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제가 보면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고용지표,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향후 미국 주식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두 기업에도 달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 매도 지금 보실까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나올 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자, 월봉은 월 초에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주 주봉을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일봉 체크하고 분봉을 체크한다. 그거는 항상 기계처럼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듣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원칙이니까 항상 그 원칙하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하는 원칙이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꼬이죠. 그러니까 항상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원칙은 고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 이제 참 재밌죠. 자, 일단은 이제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여기서 이제 월요일 쭉 빠졌다가 나머지 ISM 뭐 서비스 등등등등 뭐 좋게 나오면서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나오면서 3주째 끌어올렸죠. 근데 다시 또 2주째 끌어내리고 있고 어떻게든 뭐 올리려고 하는데 얘 지금 8월 5일 가격대 고점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얘 고점에서 좀 더 밀려준다면 올라가기는 상당히 껄끄럽겠다. 일단 주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게 아직은 몸통이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저녁에 아직 시간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이제는 뭐 미국장이 열린 지 지금 얼마 시간 30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쭉 갈 텐데 6시까지 가죠. 6시까지 갈 텐데 시간 많아요. 그래도 오히려 새벽 한 2, 3시 지나고 나서 요즘에 막 그렇잖아요. 어제도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로 봤을 때는 현재는 일단 윗꼬리가 자꾸 좀 세게 좀 달리고 있다. 꼬리가 좀 윗꼬리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무하러 가기는 조금 현재 버전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주봉 보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항대를 맞고 있죠. 자,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을 항상 짜요.
근데 오늘 제가 19,000 언저리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시고 또 수익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죠. 19,000 언저리에서 저항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자, 122평선. 122평선이 딱 위에서 저항 딱 받고 있잖아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추세선도 딱 찍어보면 아주 급하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자, 지지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지금 빠져서 아직은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자, 18,820 정도. 18,820에서 18,840.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요. 거기서 저항 받았을 때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릴게요. 거의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변동폭이 오늘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CPI 발표될 때 이렇게 큰,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음봉이 출현되면서 쭉 끌어올렸죠. 또 쭉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오늘 딱 9시 반 요 자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요게 말씀드리기만 60이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 이평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000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수익이 나셨는데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장 마감 전에 또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현재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도 사인을 들어주셨는데 18,820에서 18,840 정도 올라오면은 그리고 그때 저항을 받아주면 매도로 보시고 그때 수익을 짧게 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나스닥 선물 전략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펙이 주요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를 2달 만에 다시 낮추면서 수요 공포가 커졌고 어제 크루드오일 폭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2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10시 55분경에는 66.40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66.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일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발표 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발표 전에 매수인가요? 발표죠. 발표 후에? 항상 발표. 항상 발표 왜냐하면 후에요. 이제 지표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지금 좋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뭐 이제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지만 이 원유는 봐야 될 게 시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나 마음 급하니까 빨리 하고 자야 돼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고 매매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시황적인 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분위기는 이게 참 선행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자, 일단 유가가 많이 빠졌다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요 근래 이슈는 딱 하나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는 거구나. 특히 중국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아요. 자, 어제 뭐 중국이 수출 무역 수지가 조금은 좋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석유 수요가 또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또 미국 자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런 걸 봤을 때 유가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역으로 따져서 자,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 산유국 1위 국가입니다. 1위 국가. 왜? 셰일 오일이 있으니까. 그죠? 언제든지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70달러를 분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3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에 와 있어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그만큼 유가가 상당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CPI도 어떻게 돼요? 유가족이 상당히 좋았죠. 0.8% 정도 내려가서 하락에 어떤 기여를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봤을 때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유가는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핵까지 나와버리면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게 유가잖아요. 뭐 저번에도 4% 가까이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주봉을 보면 어떻게 됐든 뭐 계속 지금 거의 연이어서 6주 연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6주 연속. 5주네. 6주가 아니고 5주 연속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엄청난 하락장이죠. 저번 주에 종가 기준으로 거의 8%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어쨌든 나스닥보다 더 하락폭이 컸던 거죠. 경기 침체의 이슈 때문에 더블로 빠져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9.05가 여기 보시면 밑꼬리가 계속 세게 달리면서 좀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는 지지지만 여기는 저항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9.05, 그죠? 이번 주가 69.05에서 다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봉만 볼게요. 자, 일봉 보더라도 여기서 어제 정확히 또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한 번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하시다면 분봉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자, 66.60 해서 66.80 사이. 자, 거기서 저항을 한번 받아준다면, 그죠? 매도로 노리세요. 일단은 분위기는 상방인데, 그래서 한 번은 올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요거는 짧게 드셔야 됩니다. 변동 후에 대한 PPR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이 먹겠다고 욕심부렸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 사인 들어주셨는데 그럼 매도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짧게 먹으니까.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매도로 드시라는 얘기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네. 유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등 수요 둔화로 인해서 추후에 우하향할 흐름이 더 많이 관찰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략 66.60에서 66.80 사이 정도 이때 반등을 한 이후에 또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확인해보고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PI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2,530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5분경에는 30선도 깨진 2,52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30선은 다시 회복을 했고요. 0.34% 정도 하락한 약 보합권인 2,5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도 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거래량이 마른 골드인데요.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해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어쨌든 지금 달러가 조금 아까 TV 토론할 때 네.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았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엔화라든지 뭐 원화라든지 강세로 돌았었고, 근데 그게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지금 또 달러가 101 후반대까지 와 있고.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달러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증시 입장에서도 안 좋죠.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달러가 계속 101대 후반대 머물러 준다면 자, 골드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조금은 좀 버겁지 않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계속 이 박스권에서 지금 4주째 놀고 있어요. 이 자리가 지금 고점 찍었던 자리가 4주 전 자리죠. 이게 8월 19일 정도 시작인데 이 자리를 전혀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그만큼 오히려 이런 게 더 위험해요. 매매하기가. 그죠? 왜냐하면 골드는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면 한 번으로 한쪽으로 쭉 갔다가 그죠? 한동안 또 내려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상 오늘 매매하실 때 주봉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자체는 일단 매도로 봤고요. 그래서 여기 주봉을 보더라도 2,535자리에서 여기 계속 윗꼬리가 계속 물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구간이다. 일단 주봉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보세요.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가놀이. 그죠? 고가놀이. 그죠? 고가는 이제 뭐 정신 없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인도 똑같이 주봉이랑 계속 지금 어떤 방향을 모색을 정확히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분석 들어가서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2540에서 2550. 왜냐하면 여기서 쭈삣쭈삣대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사이가 박스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40에서 2550 그 사이에서 저항받으면 매도로 한번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금인데요. 추후에도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오늘은 매도 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2540에서 2550 정도 저항을 받아주면 그때 매도 쪽으로 또 짧게 수익 내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매크로와 더불어서 또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님의 29년의 또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마스터님, 지난주에 핫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핫 이슈 어제 지난주 정말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걸 정확히 좀 믿고 따라가신 분은 아주 참 주머니가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핫 이슈 딱 하나인데 ISM이죠, ISM. 네. 자, 저 8월 초에 ISM이 그죠,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나오면서 그렇게 네. 숫자가 안 좋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낙폭이가 급락을 하는 어떤 시발점에 섰었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ISM 제조업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자, 뭐 8월 5일에도 8월 이제 둘째 주에 ISM 서비스 제조업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서비스가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과연 이번 주도 그럴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지나 맞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도 뭐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 좋게 나왔다. 네. 와야 되는 거예요. 졸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번 주 8월 달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천명 29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국내에 다 트레이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시장을 누구보다 저는 정확히 분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장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강연에 거기 링크 강연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시장 난 머리 아파서 뭐 모르겠어.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해외 선물은 있잖아요. 시장을 모르면 기술적 분석 갖고 한계가 봉착을 해요. 자, 며칠 뭐 수익을 내다가도 갑자기 한번 자빠질 수 있는 게 그 시장이에요. 시장을 정확히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시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강연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천명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강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들 쓰시죠.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서투르니까 매매하는 게 또 차트 보는 것도 서투르다 보니까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첫 발을 잘 디뎌 놓으셔야 돼요. 그죠? 직장 생활 하여튼 뭐가 됐든. 그죠? 근데 첫 발을 너무 보조 지표만 맹신하고 뭐 첫 발을 잘못 디뎌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며칠 수익 잘 했다가 또 손실 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멘탈이 털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손실 보면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야, 내가 이거 파생 시장을 이거 잘못 뛰어든 거 아닌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자,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일 뿐이다. 그죠? 자, 메인 차트를 먼저 봐야 된다. 메인 차트 뭐다? 이평선 캔들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메인이 되고 나서 보조 지표를 활용을 했을 때 보조 지표가 극적인 어떤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그러면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자, 일단 볼린저 밴드 사용하실 때
보조지표 다 삭제하세요. 그냥 삭제 필요 없습니다. 왜 삭제를 하느냐? 자, 볼린저 밴드도 보조지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볼린저 밴드도 보조지표인데 보조지표에다가 보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느리겠죠. 엄청 느리죠. 엄청 느리죠. 그죠? 그렇죠? 근데 굳이 보조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조지표 있은 것부터 무조건 지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항상 제 매매, 그죠? 기본입니다. 패턴 아셔야 돼요. 상한선일 때는 쌍봉, 하한선일 때는 쌍바닥만 이해를 하면 되겠다. 네. 요게 이제 패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한선일 땐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고요. 하한선일 때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죠? 자, 상한선에 찍고 내려오니까 매도니까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한선은 밑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골든 크로스가 되겠다. 그래서 자, 보조지표 빼고 뭐 그럼 알아야 될 게 딱 요거 네 가지밖에 없죠.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밖에 없죠. 매수, 매도에 대한 시그널만 알면은 볼린저 밴드는 더 이상 우리가 영원히 보조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지표를 이제 볼린저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RSI하고 스토캐스틱이 될 거예요. 위에 게 이제 RSI고요. 밑에가 스토캐스틱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참합과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보조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과매도, 과매수죠.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자, 시간 무지하게 깁니다. 이거 1시간 넘어요. 이거. 그죠? 그럼 내려와야죠. 안 내려오잖아요. 안 맞죠? 그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매수죠. 그러니까 과매수. 올라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쩔 때 맞을 때가 있죠. 어쩔 때는. 근데 이거 시간 무지하게 또 길죠. 이거 어느 세월에 기다릴 거예요. 안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과매도죠. 그럼 매수.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손절치고 나가면 그만인데 자, 이렇게 어떤 과매도, 과매수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압박감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걸 맹신해 버릴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는 맞을 거 하면서 쫓아가다 맞으면 다행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들이 다 뺏기고 사람이 진이 빠지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사용할 때는 보조지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다 삭제하시고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갖고 매매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해서 자, 매매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죠? 자, 근데 시험 개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뭐 1000명이 뭐 수익 나는 구간만 캡처해갖고 강의하는 거 아니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지우고 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여태까지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왜 안 맞는지 원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상한선이죠. 이렇게 상한선이죠. 그죠? 자, 상한선 아까 첫 번째가 패턴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랬죠. 자, 여기서 상한선 맞고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죠? 내려왔죠? 자, 근데 야, 이거 한번 먹고 싶은데 이거 너무 많이 급락해서 나 먹기가 두려워. 두렵죠. 저도 두렵죠. 솔직히.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죠? 하한선에서. 근데 여기서 저항을 딱 받아주네. 그죠? 이게 뭐가 돼요? 쌍봉이 되는 거죠. 그죠? 쌍봉이.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까 뭐예요? 매도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 되죠. 그죠? 여기 상한선에서 정확히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자, 매도일 때는 이평선 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역별이 되면 되죠. 자, 역별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역별 5일선, 21선, 61선. 이게 딱 역별이죠. 반대. 그럼 정확히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5일선이. 그럼 이거는 뭐 완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배운 대로
공부에서 수익 냈으니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저항받고 데드크로스도 나와줬죠. 자, 여기도 5일선, 21선, 61선. 다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처음에 강조하는 두 가지 매매 규칙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매도는 맞았어요. 자, 매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하한선을 지지를 한번 해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수익을 뭐 짧게 낼 수는 있었겠죠. 그죠? 자, 근데 약간 이제 패턴을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가다가 여기서 또 한번 지지를 받아주네. 그럼 정확히 약간 저가가 올라가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줬죠. 그럼 여기서 미련 없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 정확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열이 뭐가 나와야 돼요? 정배열이 나와야 되죠. 자, 보세요. 5일선, 21선, 61선. 그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요거 캔들선이라고 5일선 캔들선이라고 했죠. 자, 매수일격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상한선을 같이 올라타주고 동일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그 추세의 전환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맞죠. 그죠? 요렇게 써먹어도 어떻게 돼요?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깔끔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매매 기법 차트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왜 단순해야 되냐? 여러분 미장 열 때 아시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시장이 움직여요. 그럼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그죠? 그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매매를 하실 때 차트와 보조 지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짧은 시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 안에 또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천명 마스터님과 오늘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강의를 듣는 동안 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원유 재고는 소폭 하락을 했고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솔린 재고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재고가 더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건데 유가의 하방 압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네요. 이제 뭐 어제 네. 지표로 봐야 되니까 근데 재고가 쌓였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내려가는데 뭐 아까 제가 매세 들어가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6.60에서 그럼 거기서 들어가시면 66.80 저항 확인 후에 단기 그러니까 매도요. 들어왔으면 수익 내셨겠네요.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하방으로 보십시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방으로. 네, 하방입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들어가시면 수익 냈으면 거기서 끝내시고요. 추가적인 매매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재고가 이제 너무나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원유 재고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솔린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겠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5일에 대한 매매는 종료하시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 천명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윗꼬리가 긴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어려워 보이니 18,820에서 18,840포인트까지 반등을 한다면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5주 연속 음봉이 출현했고 중국의 수요 둔화도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소라고 보셨고요. 오늘 66.60에서 66.8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사인 주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서 2,540에서 2,55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